다르조선의 궁궐 속 숨겨진 여인들의 열망. 과연 어떤 역사를 뒤흔들었을까요? 고즈넉하고 유교적 법도가 엄격히 지배하던 조선이라는 시대, 겉보기에는 한없이 평온해 보이는 그 견고한 틀 안에도 실은 언제든 거대한 경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뜨거운 불꽃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답니다. 특히 찬란한 비단과 금실로 장식된 궁궐이라는 새장 속에 갇힌 듯 보였던 여인들의 가슴 속에는 때로는 한 왕조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만큼 뜨거운 열망과 예리한 지혜가 남몰래 꿈틀거리고 있었죠. 과연 그 숨겨진 불꽃들은 어떤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피워냈을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했던 한 여인의 삶을 따라가 볼까 합니다. 역사의 두꺼운 장막 뒤편에 가려졌던 여인들의 거대한 힘이 어떻게 한 시대를 뒤흔들고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는지, 그 모든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자극할 겁니다.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옛적 조선의 왕궁 깊은 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 했던 한 여인의 불꽃 같은 삶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거침없는 발걸음은 왕조의 평화를 뒤흔들었지만 결국엔 비극적인 끝을 맞이했지요. 우리는 오늘 그 서사의 첫 장을 함께 펼쳐볼 겁니다. 시간은 17세기 후반, 조선 숙종의 치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은 엄격한 신분 질서가 사회의 모든 것을 규정하던 시대였죠. 바로 그 견고한 질서 속에서 한 여인이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훗날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인물이었죠. 비록 한때는 명문가였지만 몰락의 길을 걷던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타고난 총명함과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한 눈빛과 비범한 재능을 보였던 장옥정은 궁궐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몰락한 가문의 재건을 향한 열망, 혹은 알 수 없는 운명의 이끌림이었을까요? 궁궐은 겉으로는 휘황찬란한 비단과 금은보화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숨막히는 엄격한 법도와 보이지 않는 서열이 지배하는 차가운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작은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던 그곳에서 장옥정은 자신의 총명함과 남다른 기품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녀의 존재는 마치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잔잔했던 궁궐의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차가운 궁궐의 공기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무대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굴레가 될 것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그녀는 조선의 젊은 왕, 숙종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날 왕의 행차 속에서 혹은 우연히 마주친 뜰에서 숙종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주변의 모든 소음은 사라진 듯했죠. 왕의 눈에 비친 장옥정은 단순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지혜가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은 젊은 왕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앞으로 펼쳐질 격정적인 사랑과 암투의 서막을 알리는 운명적인 만남이었을 겁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장옥정은 이제 궁궐의 중심부로 조금씩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총명함과 아름다움은 숙종의 깊은 총애를 받기에 충분했죠. 숙종은 그녀를 특별 상궁으로 삼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 수건이라는 정식 후궁의 품계를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총애를 넘어 장옥정에게 새로운 권력의 문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궁궐은 결코 한 사람의 행복만을 허락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상승은 다른 누군가의 불안과 질투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법이니까요. 궁궐의 밤은 장옥정의 존재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온도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침전에서 그녀가 받는 지극한 총애는 곧 궁궐 내 모든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특히 중전의 자리에서 궁궐의 안녕을 지키던 인현왕후에게는 장옥정의 등장이 결코 달가울 리 없었습니다. 두 여인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겉으로는 정중한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감정을 넘어 궁궐 내 여러 세력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거대한 파벌 싸움의 씨앗이 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장옥정은 수건에서 소위로, 그리고 마침내 희빈의 자리까지 오르며 그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져나갔습니다.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궁궐의 공기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답니다. 과연 그녀의 욕망은 어디까지 뻗어나갈까요? 그리고 이 욕망의 씨앗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이전 이야기에서 장옥정은 숙종의 지극한 총애를 받으며 궁궐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죠. 중전 2년왕 후와 그녀 사이에 흐르던 차가운 긴장감은 이제 궁궐 전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거대한 파벌 싸움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건에서 소위로, 마침내 희빈의 자리까지 거침없이 나아갔으니 그야말로 거침없는 상승세였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바위를 깎아내듯 장옥정의 존재는 궁궐의 오랜 질서에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이었죠. 장옥정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영민함과 강인한 의지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재주는 물론이거니와 궁궐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의 편을 만들고 적들을 견제하는 데에도 능숙했죠. 그녀의 눈빛에는 미래를 향한 뜨거운 야망이 담겨 있었고 그 야망은 숙종의 총애를 발판 삼아 더욱 활활 타올랐습니다. 권력을 향한 그녀의 열망은 마치 거대한 불꽃처럼 궁궐을 밝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양 아래 그림자가 생기듯 그녀의 승승장구는 2년왕 후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자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궁궐의 안주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했던 2년왕 후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내면에는 장옥정을 향한 깊은 불안과 질투가 소용돌이쳤을 겁니다. 두 여인의 만남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했지만 그 시선 속에는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경계심이 번개처럼 오갔을 테니까요.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은 장옥정 개인의 운명을 넘어 조선 왕실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부푼 배에 쏠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장옥정은 아기를 품에 안고 환희에 찬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 아기는 훗날 경종이 되는 왕자였습니다. 왕자를 낳음으로써 장옥정은 숙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궁궐 내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이제 거대한 나무처럼 궁궐 깊숙이 뿌리내렸고 그 그림자는 2년왕 후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커져만 갔습니다. 이 왕자의 탄생은 단순한 출산을 넘어 궁궐 내 권력 구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궁궐의 밤은 더욱 깊어지고 그 속에서 권력을 향한 욕망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한 여인의 탄생은 또 다른 여인에게는 깊은 그림자를 들이운 것이죠. 이제 장옥정의 야망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을 향한 길은 언제나 가시밭길인 법이죠. 왕비의 자리를 향한 장옥정의 뜨거운 눈빛,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야망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조용하고 엄숙하던 궁궐을 뒤흔들며 숙종 임금은 전례 없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중전 2년왕 후를 폐위한다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여인을 내치는 일이 아니었죠. 조선 왕조의 기틀을 뿌리부터 흔드는 그야말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경악과 슬픔 속에 잠겼을 때 2년왕 후는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화려했던 왕궁을 뒤로하고 쓸쓸히 궁 밖으로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을 남겼을 겁니다. 한때는 존경받던 국모로서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왕의 마음과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버려진 존재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 순간 궁궐의 화려함은 더욱 차갑고 잔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드디어 장옥정이 오르게 됩니다. 그녀는 숙종의 총애와 아들을 등에 업고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방식으로 왕비의 자리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화려한 왕비복을 입고 면류관을 쓴 그녀의 모습은 분명 승리자의 표정이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꿈꿔왔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순간, 과연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교차했을까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환희와 함께 어쩌면 알 수 없는 불안감도 함께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은 언제나 고독한 법이죠. 왕비가 된 장옥정, 즉 장희빈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는 과감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권력욕은 거침없이 뻗어나갔고 이는 곧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되었죠.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가차없이 숙청하고 자신의 친인척들을 요직에 앉히며 궁궐 내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 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그녀의 존재는 궁궐 전체를 휘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비극의 그림자는 이미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토록 뜨겁게 타올랐던 숙종 임금의 마음도 점차 장희빈의 과도한 욕심과 변해가는 모습에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처음 보았던 순수함과 아름다움 대신 오직 권력을 향한 탐욕만을 보게 된 것이죠. 왕의 차가워진 눈빛과 깊어지는 한숨은 장희빈에게는 그 어떤 칼날보다도 날카로운 경고가 아니었을까요? 더 이상 그녀의 편에 서지 않는 대신들의 싸늘한 시선, 궁궐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 이 모든 것들이 왕비가 된 장희빈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녀는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외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손에 넣은 권력은 그녀에게 행복이 아닌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주변의 시기와 질투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단순한 지위가 아니었죠. 그것은 곧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언제든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장희빈은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비극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녀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덧없음 앞에서 무릎 꿇게 될까요? 궁궐의 역사는 이제 또 다른 잔인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오르며 모든 것을 이룬 듯 보였던 장희빈.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비극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죠. 궁궐의 역사는 이제 또 다른 잔인한 전환점을 맞이하며 그녀를 향한 칼날을 서서히 갈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덧없음 앞에서 무릎 꿇게 되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 섰던 장희빈에게 드리워진 비극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숙종대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한때 그녀의 가장 큰 지지자였던 왕은 이제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게 되었죠. 전국의 흐름 또한 급변했습니다. 폐위되었던 인현왕후를 그리워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고 숙종대왕은 마침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인현왕후의 복이었죠. 폐위되어 쓸쓸히 궁을 떠났던 인현왕후가 다시금 화려한 가마를 타고 궁궐로 돌아오는 그날, 궁궐 사람들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환영하는 이들의 환호 속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침묵의 시선들이 교차했죠. 반면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된 장희빈의 모습은 그야말로 초라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듯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쓰디쓴 패배감과 함께 차가운 궁궐의 공기만이 그녀를 감쌌을 겁니다. 희빈으로 강등된 장희빈은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한때 품었던 야망이 산산조각나고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현실 앞에서 그녀는 끝없는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였죠. 이러한 절망감은 그녀를 더욱 위험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권력을 되찾기 위해 혹은 자신의 불행에 대한 복수를 위해 은밀한 암투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기이한 굿판을 벌였다는 소문은 궁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 인적이 드문 궁궐 한켠에서 벌어진 저주 굿판의 섬뜩한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촛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알 수 없는 주술을 외며 인형을 바늘로 찌르는 장희빈의 모습은 그녀가 얼마나 깊은 증오와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 충격적인 사건은 숙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왕은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지나친 욕망과 비뚤어진 집착은 결국 왕의 마음마저 완전히 돌아서게 만든 것이죠. 숙종대왕의 최종 결정은 잔인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바로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이었죠. 이 소식이 궁궐에 전해지자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던 여인이 사약을 받는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비극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장희빈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때 자신의 손에 쥐었던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아니면 단념과 체념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까요? 사약을 받는 장희빈의 마지막 순간은 궁궐의 한 시대가 저무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를 지켜보는 궁궐 사람들의 표정 속에는 연민과 함께 권력의 덧없음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 했던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욕망과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비극적 결말은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간의 운명이 얼마나 강렬하고 또 허무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